자, 122의 실기입니다. 일반 전표를 열어가지고요. 저기 전산세무 1급은요, 이렇게 따로따로 일반 전표 입력,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 안 나오고, 통틀어서 5문제 나오는데 섞여 있어. 일반 전표, 메인 매출 전표가.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서 구분해서 하는 게 전산세무 1급이고, 지금 우리가 푸는 전산세무 2급에 있는 문제가 그대로 다 나와요. 다 나와. 똑같이 다 나오고 법인 조정이 더 추가된 거예요. 그게 1급이에요. 그러니까 세무 2급만 잘해도 법인 조정 그 뒤에 법인 조정 한 2문제만 맞춰도 합격해요. 그래서 높은 점수로 합격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되지만 합격증 따는 거는 어느 정도만 공부해도 합격증을 딸 수가 있어요. 자, 여기 1월 15일 전산에 빌려준 대여금 이자 수입에 대한 원천 징수세액 27만 5천 원을 차감한 나머지 72만 5천 원 보통령 계좌로 입금받았다. 원천 징수세액은 자산으로 처리할. 이거 분계 어떻게 할까요? 이거 분계 어떻게 돼요? 대변에 이자 수입. 이 분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원천 징수세액은 선납세금이에요. 선납세금. 원천 징수 당한 거잖아, 이거는. 그 다음에 이건 72만 5천 원은 나머지는 보통예금. 72만 5천 원. 그럼 이자 수입이 이게 얼마가 될까요? 100만 원이죠? 100만 원. 그래서 여기 차변에 01월 15일. 그래서 대변에 이자 수익. 이자 수익이 100만 원. 차변에는 선납세금 27만 5천 원. 나머지는 차변에 보통예금 됐어요. 그 다음에 5월 25일 이거 이해가죠? 여기는 선납세금이라고 거래처 안 적습니다. 5월 25일 날 마케팅 부서에서 인터넷 쇼핑몰 통신 판매업을 신고하며 등록 면허세를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 마케팅 부서니까 800건 되죠. 5월 25일 차변에 요거는 등록 면허세, 그냥 등록 면허세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세금 공과를 합니다. 세금과 공과 800번대. 이게 그 인터넷 사업하면요 반드시 신고하게 돼 있어요. 뭐 건물 살 때 그 이렇게 자동차 살 때 등록 면허세는 자동차 원가에 가산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 됐고, 이거 800건 되고요. 그 다음에 8월 30일 토지 공정가치를 증여받고 취득세로 28만 원 현금으로 지출하였다. 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거. 자, 그러면 여기는 8월 30일 08월 30일 토지를 증여받았고 취득세 공정가치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공정가치가 시장가치예요. 이 개념도 잘 알아야 돼요. 취득원가는 사원가격이고 공정가치는 현재 시가. 이건 시가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이 시가로 분기하는 거. 취득세하고 합쳐요. 그럼 차변에 토지가 728만 원. 그 다음에 요거는 대변에 자산 수증이익. 자산수 하면은 수증이익이 나와. 그러면 요거는 700만 원. 그 다음에 요거 대변에 101번 현금. 됐죠? 요렇게. 그 다음에 9월 12일 단기 투자 목적으로 시장성 있는 주식 1000주를 주당 5,000원에 매입하고 매입 수수료 15만 원을 포함하여 전액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다. 여기에
단기 투자 목적으로 1000주를 주당 5,000원에 매입했어요. 5,000원에 매입하고 수수료 포함하여 그랬는데 이 수수료는 별도로 쓴다는 거 기억해요? 여러분들 단기 투자는요 수수료 별도로 씁니다. 단기 매매 증권은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그러면 여기 5,000원이니까 500이죠. 그리고 수수료 비용 차변에 수수료 비용인데 요거 잘 보세요. 화면 보세요. 요거 984 됐죠? 그래서 금액이 얼마예요? 15만원. 그리고 대변에는 보통 예금. 됐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장기 차입금을 상환하기로 하고 이자를 포함하여 7,067만원을 보통 예금에서 이체하였다. 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것. 자, 9월 30일 장기 차입금을 상환하기로 하고 이자를 포함하여 그러면 차변에 장기 차입금 거래처가 우리은행 7천만원 그 다음에 차변에 이자 비용 67만원 그리고 대변에는 보통 예금 요거 지금 엔터를 치니까 요 위에 게 복사가 됐거든요. 요거는 상관이 없는데 옆으로 갈 때는요 방향키로 가세요. 그래야 위에 게 복사가 안 돼요. 위에 거래가 있으면 그게 그대로 거래처가 복사가 돼요. 그럼 틀리게 되거든요. 이건 같은 문제니까 그냥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어요. 자, 여기까지 분계 다 했는데 혹시 거래처 빼먹은 거 있는가 보시고 없으면 요거는 끝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메인 매출 전표. 자, 메인 매출 전표. 메인 매출 전표 10월 10일. 자, 당사가 톡톡 유통의 외상으로 판매한 제품의 공급 계약이 해제되어 아래와 같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여러분, 수정세금계산서는요, 자, 이 금액이 잘못됐거나 반품이 되거나 애누리 되거나 그럴 때 발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금액이 뭐 바뀌었거나 그랬을 때 그러면 이거는 판매한 제품의 공급 계약이 해제됐다. 그러면 취소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요거 발급한 거를 갖다가 다 없애야죠. 그래서 아래와 같이 발급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물건 팔았던 거니까 요 11번 과세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제품 똑같이 제품이고요. 제품이고 공급가액이 마이너스 300. 그 다음에 거래처가 누구예요? 거래처가 톡톡 유통. 그 다음에 전자 1번요. 분계는 요 밑에 보니까 외상으로 판매한 그랬고 여기 외상 미수금 그랬죠? 그럼 여기 외상은 번호가 몇 번이죠? 2번. 그러면 여기 전부 다 마이너스로 돼 있죠? 되게 쉬워요. 일반 전표에서 분계할 때는 이렇게 X 분계를 해야 되는데 이건 마이너스 붙으면 그게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쉽죠? 요거는 굉장히 쉬워요. 그 다음에 10월 17일 영업부에 사용하는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여러분들 개별 소비세는요. 사치품 특별 소비세입니다. 7인승 2,500시. 여러분들 9인승 이상 승합차는요. 과세로 공제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7인승이에요. 수리비 전자세금에서 발급받았다.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는 건요. 이건 공제 안 해줍니다. 이거는 일종의 사치품이라고 보는 거예요. 대금은 한 달 후에 지급할 예정이다. 그러면 미지급금이죠. 차량 수리비를 차량 유지비로 할까? 아주 친절하게 나왔죠. 자, 그러면 이거는 그 불공이라고 그래야 돼요. 54번. 불공. 품목은 차량 수리비.
이건 채점 사항은 아니에요. 자, 금액이 75만 원. 거래처는 누구예요? 거래처는 누구? 달려라 붕붕. 자, 전자생에서니까 1번요. 그 다음에 요 불공제 사유가 요거 있는 거 사업과 관련이 없는 거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쓴 거 개별 소비세법 바로 이거죠. 기업 업무 추진비는 접대비, 면세 사업 관련된 거, 토지의 자본적 지출. 요거 지금 2번부터 6번까지가 이게 불공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요거예요. 개별 소비세법은 특별 소비세예요. 사치품에 대해서 내는 거. 분계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여기 외상이라 그랬는데 이거는 혼합이에요. 이거 절대 2번 외상 찍으면 큰일 납니다. 틀려요. 외상이 아니고 혼합. 원재료가 아니고 이건 차량을 수리한 거죠. 차량 유지비. 자, 어디 차량이에요? 영업부서니까 800번대. 그리고 대변은 미지급금 253번 미지급금 달려라 붕붕 됐죠? 그 다음에 10월 30일 10월 30일이에요. 자, 10월 30일 전자생에서 발급받고 30%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액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10월 30일 30% 현금 지급하고 잔액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면 유형에서 발급받았대요. 전자생인서를. 그런데 이거는 뭐 원재료 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매입한 건 이쪽에 51번 과세. 이게 그 불공제라면 불공을 선택하지만 이거는 이렇게 원재료 산 거니까 부가세 공제되니까 과세. 품목은 원재료. 저 실무에서는요, 요것만 딱 주어져, 요거만 달랑 주어져. 세금계산 위에 설명 같은 게 없어. 그리고 이거 30% 이건 서로 약속한 거지. 요 밑에 이렇게 다 금액이 밑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자, 30% 현금으로 지급하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지금 수량 단가가 있으면 적지만 없으면 공급가액 2천만 원. 부가세 200. 거래처 코드는 으뜸. 전자생이니까 1번요. 분계는 뭐라고 할까요? 혼합. 그리고 이게 원재료 산 건 맞아요. 그리고 대변은 현금으로 660을 줬죠. 그러면 대변에 101번 현금 66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대변에 이거는 산 거죠. 외상매입금 251번 외상매입금. 여기 거래처도 신경 써야 돼요. 지금 외상이니까 상대방이지. 만약에 여기에 내가 가지고 있던 어음을 배서양도 했다. 그러면 강원상점이 발행한 어음을 배서양도 했다면 강원상점으로 바꿔줘야 돼요. 아시겠죠? 또 만약에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면 여기 보통예금 나가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보통예금은 거래처 안 바꿔도 되지만 실무에서는 보통예금은 은행을 입력해 줘야 돼. 여러분들 실무에 가서는 절대 예금도 거래처 입력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우리 시험에서는 돈을 빌릴 때 그때는 은행을 꼭 입력해 줘야 돼요. 자, 11월 13일 수출업체인 두일무역의 제품을 동일자로 받은 구매확인서에 의해 납품하고 구매확인서 나왔죠? 내국신용자가 구매항에서 영세율 전자생에서 발급했다. 대금은 다음 달 말일에 입금될 예정이다. 외상이다 이거죠. 서류번호 입력은 생략한다. 이거는 지금 뭐예요? 제품을 공급했죠? 구매확인서에 납품하고 그랬으니까 여기 12번 영세. 요 구분 요거 알려드렸죠. 요건 잘 하시면 돼요. 9번 제품. 자, 공급가액이 수량 단가가 다 나와 있으면 요 밑에 나와 있죠. 이렇게 수량 단가. 그러면 수량이 10개. 단가는 이 다른 문제로구나. 잘못 봤습니다. 죄송해요. 위에 문제죠. 위에 문제. 아이고 밑에 걸 봤네. 밑에 걸 봤어요.
자, 여기 공급가액이 5,300이에요. 5,300. 다음에 거래처 코드가 여기 두일무역. 전자니까 1번요. 그 다음에 이 영세율 구분 요거 잘해야 돼요. 여러분 시험에는 직접 수출하고 내국 신용장 두 개가 주로 나와요. 우리 앞에서 연습할 때 뭐 중개무역도 했고 뭐 이런 것도 했잖아요. 그런 건 세무 1급에서는 그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여기 구매 확인서 확인. 그 다음에 서류번호 입력을 해버리면 영세율 그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요거 작성이 자동으로 돼요. 요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자, 그렇게 하고 분계는 뭐예요? 외상이죠? 2번 외상. 그러면 제품 매출, 차변, 대변 아주 친절하게 분계가 그냥 자동으로 다 됐죠? 됐어요. 이렇게 끝난 거예요. 영세. 영세는 요거 조심해야 돼요. 불공하고 영세는 밑에 입력하는 거. 카드도 여기 카드 회사 입력하는 거. 자, 12월 27일. 자, 12월 27일입니다. 원재료 수입하면서 부산세관으로부터 수입 전자증에서 발급받았고 부가세는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다. 재고자산 관련 회계 처리는 생략한다. 자, 부산세관이에요. 부산세관. 그러면 세관장 나오면 세관 나오면 수입을 선택하지만 이 물건이 원재료이기 때문에 수입을 할 수 있어. 만약에 이게 원재료가 아니고 자동차인데 1000cc가 초과되는 개별 소비세 대상 자동차라면 불공으로 해야 돼요. 그때는. 근데 이거는 원재료 수입이니까 여기 수입. 여기 수입이 어디 있어요? 여기 55번 수입이죠? 수입. 품목은 수입 필증 창고라 그랬고 이거는 원재료니까 원재료. 그 다음에 수량 단가는 나와 있죠? 수량이 10개. 단가 30만 원. 그래서 이거 자동으로 다 나오고 그 다음에 거래처는 이거는 부산세관이에요. 세관한테 받은 겁니다. 세관한테는 부가세 내고 물건을 찾아오는 겁니다. 전자니까 1번요. 분계는 이거는 뭐로 하느냐면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으니까 혼합. 그래서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이고 대변에는 납부를 한 거니까 대변에는 보통예금.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여기는 300이 입력됐지만 여기는 30만 원만 입력한 거예요. 아시겠죠? 30만 원만 입력했다. 보통예금에서 30만 원만 나갔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메인 매출 전표, 일반 전표 끝났어요. 자, 이제 문제 3번. 이 부가세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시험 보면 요게 좀 헷갈릴 가능성이 많아요. 특히 요 1번 문제 같은 거 부가세 신고서는 매번 나오니까 요거는 조금만 주의하면 돼요. 그러나 요 부속 명세서 작성하는 거는 이렇게 많아요. 종류가. 그러니까 이건 연습을 많이 해봐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 첫 번째 봅시다. 다음 자료만을 이용하여 이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 공제받지 못할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공제받지 못할 매입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취득 시 모두 전자증에 발급받았다. 불러온 데이터값 무시하고 새로 입력할 것. 자, 이거는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느냐 하면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인데요. 여기에 있어요. 이거는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 감가상각하는 자산을 입력하는 거예요.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 요거 열어요. 자, 날짜가 언제입니까? 여기 그냥 그 과세기간은 입력만 잘 해주시면 돼요. 과세기간은 자 07월부터 09월까지. 자, 여기서
첫 번째, 공장 이전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발생한 정지 비용. 이거는요, 이거는 고정자산 구입한 게 아니고 이건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토지의 정지 비용은 이건 불공이에요. 공제받지 못할 거. 공제받지 못할 매입 명세서에 들어갈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여기 영업부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 이것도 공제받지 못할 매입 명세서에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는 요 공장 건물 샀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샀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럼 여기다가 날짜가 07월 20일. 상호는 여기 나와 있죠. 옆에 대영 건설. 요거는 F2를 누르세요. F2 눌러서 대영 건설. 그리고 여기에 공장 건물이니까 건물 구축물. 이거 이렇게 보시면 선택이 가능하죠. 공급가액이 6천만 원. 세액 끝났죠? 아주 간단해요. 두 번째, 09월 08일. 자, 이것도 F2 눌러가지고 누구한테 샀어요? 하나상사.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 하나상사인데 여기 사업자 등록번호 자동으로 들어왔죠? 이거 그냥 입력하고 있고 그러지 말아요. 이거 F2 눌러갖고 하나 검색해서 여기다 이렇게 엔터 치면 자동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자동차니까 차량 운반구죠? 이렇게 선택하시고 금액은 2천만 원. 그럼 끝난 거예요, 이거는. 그럼 이 작성은 끝. 이게요, 알면은 굉장히 쉬워요. 점수 따기 딱 좋아요. 이게 4점이야. 4점 그냥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반드시 이거 부속 명세서는 저장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이거 나갈 때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예 누르면 저장이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 뭘 해줘야 되냐면 이걸 해줘야 돼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 명세서. 자, 여기 두 가지 작성하라 그랬죠.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 명세서. 4점 배점이니까 2점 2점을 주려고 그러나. 자, 그러면 7월부터 9월, 07월부터 09월. 자, 여기에 지금 이거는 토지의 정지 비용, 여기 토지의 자본적 지출,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에요.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 그러면 여기에 매수 그냥 하나로 하고,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 900만 원, 매입세액은 90만 원 됐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개별 소비세 대상, 이건 불공제죠. 여기 개별 소비세법에 따른 자동차 구입 유지 및 임차에 관한 거 1번. 그리고 공급가액이 얼마냐면 2천만 원, 매입세액 200만 원. 됐죠? 이렇게 됐어요. 됐습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거 두 개 다 입력했거든요. 저장 버튼 눌러야 되는데 이렇게 나갈 때 이걸 끄고 나갈 때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예 눌러야 돼. 저장 안 하면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손해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가세 신고서입니다. 이게 사실상은 부가세 신고서는 자동 작성되죠. 이거는 우리 매입 매출 전표 작성하면 이건 자동으로 작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걸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옛날에는 이거 우리가 수동으로 작성했어요. 부가세 신고서. 2026년 부가세 확정 신고기간 4월 1일부터 6월 말에 신고서 과세표준 명세, 신고서와 과세표준 명세서 두 개를 작성하래요. 두 개. 기존에 입력된 자료는 무시하고 문제 제시된 자료만 입력할 거. 부가세 이렇게 열어요. 신고서를. 자, 이게 열고 이제 보는 겁니다. 자, 언제예요? 1기 확정 신고 기간이니까 04월 01일부터 06월 30일. 됐죠? 이렇게 열어 놓으시고 과세 표준 과표 명세는 요거 누르는 거예요. 요것도 우리가 수동으로 작성해야 돼요. 자, 우선 이거부터 해 봅시다.
하나하나 따져보는 거예요. 이게 친절하잖아요. 이렇게 매출 자료 주어지고 매입 자료 주어지고 기타 주어지고. 여러분들이 이거 막 섞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찾아가지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시험에는 그렇게 무리하게는 안 내요. 세무이급이 옛날보다는 쉬워졌어요. 옛날엔 가산세가 꽤 많이 나왔는데 요새는 덜 나오니까 좀 많이 쉬워진 거예요. 자, 그러면 전자생에서 발급분 과세 매출액 공급가액과 세액이 나와 있고, 전자생에서 발급분 영세월 매출액 공급가액과 세액이 나와 있고, 전자생에서 발급분 면세 매출액, 이 면세 매출액은 여기 안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갈 데가 없어요. 면세는 요 과표 명세에만 들어가야 됩니다. 과표 명세에만. 여기에 금액을 요거 100만 원, 여기다가 10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줘야 돼요. 과표 명세. 그리고 여기 계산서 발급 금액,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 100만 원, 요거를 입력을 해 줘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100만 원 입력을 해 주면 이렇게 끝나죠? 그럼 요게 끝난 게 아니야. 이렇게 내려놓고, 자, 우선 이거부터 합시다. 신용카드 발급 공급가액 세액,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은 전부 전자세금에서 발급분에 이미 포함된 금액이다 그랬어요. 이게 포함된 거니까 신용카드는 안 들어갑니다. 어디에 포함이 돼 있어?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이거는 그냥 무시해도 돼.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은 전부 발급분에 포함이 되어 있다. 요거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요거는 들어갈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요거 1000만 원, 요 100만 원은. 그럼 여기다 적을 때 어떻게 적느냐? 이거 우선 끄고, 자, 여기에 금액이 5억 7천, 그럼 5,700이고, 그 다음에 전자생에서 발급분 영세월 매출액, 전자생에서 발급분 영세월 매출액은 이거죠. 요거 내국 신용장과 구매하기에서 해요한 거 5천만 원. 세액은 제로. 수출할 때는 세금이 없죠. 그 다음에 전자계산서 발급 면세 매출액은 아까 지금 과표 명세 여기다가 100만 원 적었죠. 그리고 여기 요 발급금액 요거 적고 요거 좀 다시 열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620 나왔거든요. 그럼 620 나왔으면 여기 보니까 매입 자료는 모두 과세 매출과 관련된 거다. 전자생의 발급 및 정성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예정신고 미완급세, 홈택스, 세부담 최소와 수익금액 제외란에 해당하는 금액은 없음을 반드시 작성하기로 한다. 과세표준 명세, 부가세 신고서 이외에 부속서는 없다. 이게 지금 과세표준 명세 여기 있잖아요. 요거 여기에 수익금액 제외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간주공급하고요. 실제로 요 위에 거는 실제로 물건을 파는 거예요. 이건 물건을 파는 게 아니고 중고자동차라든가 중고기계를 파는 거. 그건 물건을 파는 게 아니야. 이마트에서 물건 파는 매출액은 여기다 적고, 이마트에서 물건을 팔지 않고 이마트가 쓰던 자동차, 카트 이런 중고기계를 갖다 팔고서 돈 받은 건 수익금액 제외예요. 여기 수익금액은 매출액을 말하는 거야. 매출액을 제외하는 건 여기다 적어줘야 돼요. 그럼 합계금액이 여기 지금 얼마가 나왔냐면 여기 보시면 6억 2천이 나왔죠. 그러면 여기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여기다가 6억 2천 이렇게 적어주고 이게 끝난 거예요. 그리고 신고 구분은 확정신고예요. 왜냐하면 여기 4월부터 6월이니까. 그리고 7월 며칠 날 신고했어요. 여기가 날짜가 지금 7월 27일로 돼 있죠. 신고 연월일이. 근데 이거는 언제야? 7월 25일이 정상적인 신고는 7월 25일이죠. 그럼 2026년 07월 25일 이렇게 하고 확인 눌러주면 돼요. 그러니까 면세는 여기다 입력해야 돼요. 면세는 여기 두 군데. 면세 매출은 여기다가. 요거는 매출이고요. 면세 매입은 여기다 입력해 줘야 돼. 그리고 요거는 자동으로 찍히는데 기한 후 신고 지난번에 해봤죠. 그럴 때는 기한 후 신고고 요 신고일은 주의해서 날짜에 맞춰서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고 이 과표 명세는 작성이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로 들어갑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자, 매입인데
일반 매입이 있고 고정자산 매입이 있어요. 이건 구분해야 됩니다. 일반 매입에 사업 관련, 또 사업 관련이 없는 거, 이거 사업 관련이 없으면 이거는 불공제입니다. 불공제, 불공. 그러니까 요거 두 개 합쳐야 돼, 이렇게. 요거는 합쳐야 돼, 이렇게. 요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이걸 합치는 수밖에 없어. 그럼 2억 6천. 2억 6천. 그 다음에 2,600. 그 다음에 고정자산 매입은 1억. 1억. 그 다음에 부가세는 1,000만 원.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여기에 사업이 관련이 없는 거는 공제를 안 해줍니다. 제가 세무서에 물어봤어요. 어떻게 기준합니까? 그러니까 부가세 공제받을 수 있는 건 어떤 겁니까? 일부러 알면서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기준을 자기네들이 기준 잡는 거는 요거래요. 요거.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야. 사업에 관련이 없으면 불공제라는 거야. 사업에 관련이 있어야 공제고. 그럼 여기 금액이 얼마예요? 사업 관련이 없는 게 1,000만 원이죠? 그럼 여기다가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여기다가 입력을 1,000만 원 해주고 여기 100만 원 해주고 1,000만 원 해주고 100만 원 해주고 됐죠? 이렇게 해주면 여기 1,000만 원 1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거 꼭 해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 신용카드에는 입력하면 안 돼. 왜? 여기 신용카드 입력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신용카드 매출전배 발행금액은 전부 전자생에서 발급분에 포함이 되어 있고 여기 있더라도 여기 들어가면 안 돼요. 지금 이거하고 헷갈리지 말아야 돼요. 신용카드, 만약에 신용카드를 여기다 입력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 두 개 합친 금액을 여기다도 적어줘야 돼요. 근데 이건 채점 사항은 아니야. 문제에 여기도 적으라 그러면 입력을 해줘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여러분들 요거 두 개 합친 금액 여기다 적는 게 원칙인데 안 적어도 그냥 특별히 뭐 하라는 말이 없으면 채점에는 지장이 없어요. 감점은 안 합니다. 그러나 여기 들어가는 게 원칙이에요. 우리 매입 매출 전표 작성하면 카과로 뒤에 발행한 거, 현가로 발행한 거면 여기 자동으로 다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사용 매입 내역이 있어요. 고정자산과 항상 분리합니다. 분리해서 입력합니다. 여기 고정자산 매입, 세금계산 수집은 이렇게 분리했듯이 이 신용카드도 분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사업이 관련이 있는 거, 일반 매입, 사업이 관련이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고정자산 사업 관련이 있는 거 그러면 요거부터 입력합니다. 900 그 다음에 90 자 됐고요. 됐죠? 그 다음에 고정자산 매입이 얼마예요? 여기 사업 관련 있는 거 500 그 다음에 50 됐죠? 이렇게 입력이 끝났습니다. 500과 50. 근데 사업이 관련이 없는 건 어떻게 할까요? 요거 맞추시는 분 누가 맞추실까? 사업이 관련이 없는 건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 아예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요 위에 세금계산서 발급분, 세금계산서 발급분 사업이 관련이 없는 건 여기다가 입력을 하고 여기 불공제로 이렇게 옆에다가 입력했잖아요. 세금계산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지만 신용카드는요. 세금계산서 그런 걸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수취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아예 안 들어갑니다. 일반 전표에 들어가요. 일반 전표에. 어디 전표에 들어간다고요? 일반 전표. 사업에 관련이 없는 건 일반 전표에 들어갑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요건 아예 안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그 가산세 나올 만한 게 지금 없어요, 현재. 매입 매출 자료는 모두 과세 매출에 관련된 거다.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세금계산서 발급과 전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산세가 없는 거야. 만약에 발급과 전송을 안 했다. 그러면 발급을 안 했다. 그러면 여기 그 가산세 누르고 여기 지연 발급, 미발급, 종이로 발급하면 미발급란이 적고 1% 계산해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지연 전송하면 여기 지연 전송 가산세가 있어요. 또 이렇게
이거 입력해 줘야 돼. 보니까 이거 나왔더라고. 지연전송. 다음 해인가 어디에 있어요. 그 다음에 2026년 1기 부가세 예정신고 시 미환급세액은 200이다. 이거는 너무 세금을 많이 내갖고 1기 때 많이 내서 되돌려 받아야 될 게 200이 때. 그럼 여기 있어요. 미환급. 요 밑에 미환급세. 미환급세. 자, 여기다가 그냥 직접 입력해 주세요. 200. 200. 미환급세액이고 지난 시간인가 예정고지액 우리 입력한 적 있었죠? 예정고지액. 예정고지액은 어떤 경우에요? 법인이지만 1억 5천만 원 미만인 경우는 개인처럼 취급해서 예정 신고를 하지 않고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그럴 때는 그렇게 해줘야 돼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그 123회 지금 그거 그 다음에 홈택스를 통해 부가세를 직접 신고한다. 세부담 최소 5천 원이라도 세금 절약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 경감세액 여기 허연대를 클릭하시면 여기 나오죠. 전자세액공제. 작년까지는 10,000원이었지만 금년부터는 5,000원이에요. 여러분들 그 카페에 녹화되어 있는 것 중에 작년 문제들은 10,000원으로 입력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5,000원으로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다 되어 있고 뭐 여기 가산세 할 만한 게 없어요. 그러면 이걸로 그냥 저장하고 나가면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저장하고 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요 기출문제 요 다운을 받아서 풀면 여기 기출문제는 답이 10,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결산정리사항입니다. 결산정리는 말대감태법을 먼저 해야 되겠죠. 자, 말대감태법. 영업부에서 구입 시 전액 소모품비로 처리한 소모품비 사용 이런 거는 분계죠. 이것도 분계고 이것도 분계고 요거 4번하고 5번이에요. 4번하고 5번. 그러면 결산자료 입력을 엽니다. 결산자료 입력을 열어가지고 자 날짜는 01월부터 12월. 자 이렇게 열어서 자 우선 퇴직급여 추계액 및 설정 전 퇴직급여 충당 부채액이 다음과 같을 때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시오. 회사는 퇴직급여 추계액의 100%를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설정하고 있다. 그럼 이번에 추계액만큼을 퇴직급여 충당금을 설정을 해야 돼. 그 결산 때 전 직원이 일시에 퇴직을 하면 줘야 될 퇴직금을 설정을 해두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설정 전 퇴직급여 충당 부채액이 2억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 이용해도 돼요. 요거 이용해도 되는데 요거 보세요. 여기 요 2억 있고 1억 있고 여기 기초 그 다음에 여기다가 2억 2천 2억 2천 이렇게 입력하고 그 다음 밑에 영업부서는 요거는 800건 되니까 영업부서 130 이렇게 입력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요 추가로 설정할 거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요거 얼마 나옵니까? 여기 2억 2천인데 2억 있으니까 요거 빼면 얼마 추가 설정하면 돼? 2천만 원. 2천만 원. 그 다음에 요거는 1억 3천인데 1억 빼니까 요거 빼고 추가 설정할 게 얼마예요? 3천만 원. 그러면 요거 3천만 원. 3천만 원.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2천, 3천 나왔죠? 그러면 여기 결산 반영 누르면 직접 들어가. 여기 보세요. 여기 퇴직급여. 농업비에 임금 상여금 밑에 퇴직급여. 퇴직이 연금 충당금 전입액이 아닙니다. 이건 세법상으로 하는 거고 퇴직급여 전입액이에요. 퇴직급여 전입액. 퇴직급여 전입액이에요. 여기에 농업비에 500번대. 이게 지금 제조부서 500번대 2천만 원. 이거를요. 요 위에 거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위에다가 이렇게 입력하고 결산 반영 이렇게 하지 않고 직접 여기서 그냥 그 차액만 추계액에서 설정 전 잔액 요걸 빼가지고 추계액만 여기다 직접 입력하는 게 더 편해.
그리고 여기 판관비로 넘어와서 여기 급여 밑에 퇴직급여 3천만 원 이렇게 직접 입력해 주는 걸로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직접 입력해 주세요. 차이 나는 거를. 아시겠죠? 퇴직급여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감가상각,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비는 다음과 같다. 무형자산 상각비에 대해 회계 처리하시오. 전표 입력 시 하나의 전표를 갖다 그냥 집어넣으면 돼. 여기 판관비에 여기 특허권하고 개발비 있죠? 이렇게 무형자산 상각비는 요거는 저기 판관비에 들어가요. 특허권 상각비 금액이 친절하게 주어졌어. 우리가 구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주어졌으니까 500 입력하면 되고. 그 다음에 개발비 800 됐죠? 그럼 두 개 다 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전표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 자동결산 문제 완료됐으니까 이제 요걸 끄고 이제 이게 전표 추가가 제대로 됐는지 일반 전표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요. 12월 31일. 그러면 결차 결대 이렇게 왔으면 제대로 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분개해 봅시다. 자, 영업부서에서 구입 시 전액 소모품비로 처리한 소모품 중 미사용이 350만 원이다. 회사는 미사용에 대하여 자산 처리하다. 자, 전액 뭐예요? 구입 시 전액 판관비로 처리했어. 그러면 사왔을 때 소모품 미현금이랬기 때문에 그 중에 안 쓴 거는 남겨서 자산으로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비미자사 기억나죠? 비용 처리하면 미사용을 분기하는 거. 차변에 소모품. 자, 그래서 금액이 350만 원. 그리고 대변은 소모품비. 요거는 판관비. 자, 그리고 2번. 당기 중 장부상 현금보다 실제 현금이 5만 원이 적어 현금과부적으로 처리했던 금액 중 결산일에 영업부서 직원의 식대 간이 영수증을 발견하였으나 나머지 금액은 결산일까지 원인 알 수 없다. 현금이 적었대요. 적었으면 현금 과부적이 어디로 가야 없어질까? 이 부족했을 때 차변에 현금 과부적, 대변에 현금 이렇게 해놨었겠죠? 그러면 현금 과부적이 대변에 가서 없어져야 돼요. 이때는 세 글자를 찍어야 돼요. 현금 과까지 찍어야 됩니다. 현금 과부적 대변에 5만 원이 적어 그랬으니까 5만 원 지금 이제 결산 때는 이걸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임시 계정은 반드시 처리를 해줘야 돼요. 차변에 영업부 직원의 식대 간이 영수증, 이건 뭐예요? 복리 후생비. 그럼 500번대가 아니고 요거는 몇 번대야? 800번대. 자, 그래서 이거 3만 원. 그럼 나머지는 결산일까지 원인을 알 수가 없대. 그럼 차변에 뭐라 그래요? 잡손실.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 문제. 여러분들 매도 가능 증권하고 단기 매매 증권하고 구분 잘 하셔야 돼요. 단기 매매 증권은 취득할 때 수수료를 별도 수수료 비용으로 984번 코드로 입력하지만 매도 가능 증권은 취득할 때 수수료까지 다 가산합니다. 만기 보유 증권도. 근데 지금 이게 뭐냐면 결산 때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취득은 언제 취득했어요? 26년 2월 19일. 그 다음에 취득 주식수가 2,000주. 취득가액이 5,000원이었으며 기말 현재 1주당 공정가치가 5,500원이다. 이 거래비용 나왔죠? 자, 우선 이거 계산부터 해봅시다. 자, 5,500원에 샀대요. 현재. 아니 5,000원, 취득가액이 5,000원에 샀대요. 5,000원에 2,000주면 5인의 10, 1,000만 원인데 그러면 이건 1,000만 원인데 여기 지금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취득 시 1,060만 원으로 했단 말이야. 1,060만 원.
뭐 현금으로 그냥 샀다고 합시다. 1060만 원으로 산 거야. 그랬는데 결산 때 공정가치가 얼마가 됐냐면 5,500원 됐죠? 그러면 5,500원 하면 5,500원 곱하기 2,000 주니까 얼마야? 응? 얼마? 1,100만 원이죠? 1,100만 원. 그러면 요게 지금 1,100만 원짜리가 된 거야. 1,100만 원. 이게 목적이 뭐예요? 그 장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게 지금 1,100만 원짜리 됐어. 여러분이 주식을 투자했는데 나는 어차피 주식 이거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을 거야. 회사에서 이제 그렇게 한 거는 매도 가능 증권.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1,060만 원짜리인데 지금 1,100만 원짜리로 늘었어. 가치가 올라가서 기분 좋죠? 그렇지만 기분 좋다고 지금 야 신난다 하고 야 한턱 낼게 그러고 돈 쓰면 안 돼. 왜냐하면 내년에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 지금 삼성전자 오늘 주식이 8%가 떨어졌대요. SK하고. 지금 난리 났어. 지금 코스피가 지금 7,500으로 떨어졌대요. 내가 언젠가 떨어진다 그랬죠? 지금은 투자할 때가 아니에요. 그러면 1,060에서 1,100이니까 40만 원이 올라갔어요, 현재. 그럼 매도 가능 증권 40만 원.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40만 원. 요게 답이에요. 요게 답이에요. 그럼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매도 가능 증권. 자, 매도 가능 증권이 2개 있습니다. 2개. 2개 중에 밑에 겁니다. 밑에 거. 요 위에 거는 유동자산이고 시장 가치를 상실한 경우고 요거는 장기 보유 목적이에요. 주식이나 채권을. 그래서 여기서 40만 원. 그 다음에 대변에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그런데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이건 아주 쉽게 나온 거예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어. 단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을 조회하여 분기할 것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 이게 취득이 26년에 취득하지 않고 작년에 취득했다고 하자고. 만약에 2025년에 취득했다고 하자고. 그러면 작년에 연말에 평가를 한번 했겠죠. 그때 가격이 떨어졌었어. 평가 손실이 있었어. 그러면 여기 계정별원장 들어가서 조회를 해서 그 금액이 만약에 10만 원이 있었다.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10만 원이 있었다. 여기 주어지거나 조회해서 해서 1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10만 원을 먼저 메꾸고 나머지 30만 원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으로 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나오는 문제들이 많아요. 세무 2급, 세무 1급은 반드시 그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결산 정리까지 했습니다. 자.